상한가 갈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5% 빠지면서 2,6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 역시도 파란불로 마감하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00선을 이탈하는 흐름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 속에서 오늘 양지수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 초전도체 테마주는 다시금 급등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테마주들 중에서도 4종목이나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겠는데요. 이렇게 급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위공방도 계속해서 학계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자세한 이야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 테마주의 흐름에 맞게 더욱더 빠르게 잡아가는 방법,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어려운 시장을 힘차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아까 제가 또 군대 이야기 모른다고 놀리셨잖아요. 네. 해병대 출신이신 만큼 오늘만큼은 해병대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또 소리가 시끄러워지실 텐데 잠깐만 한번 하겠습니다. 필승! 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수익률 어마어마하신 만큼 오늘도 네. 타임특가 종목 기대해 볼게요. 자, 타임특가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시황 설명해 주실 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무언가 오게티를 발견하신 형님 누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텔레필드랑 국일신동은 초전도체 테마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선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후발주자로 하락 추세가 끝나갈 때쯤에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과연 저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간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내일 시장의 초전도체 테마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성 델타테크가 내일이 뭐죠? 내일이 단일가가 풀린단 말이죠. 단일가가 풀리는 상황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 이때 나오는 수급이 어느 정도라는 게 예상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뭐 있었습니까? 서남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를 겪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기는 했지만 주가를 다 따라 올라오고 상한가도 가고 22% 올라갔다가 다시 도지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반복적으로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갭이 어느 정도 떠서 시작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갭이 큰 폭으로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일 시초가에 들어오는 수급을 보고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외에 서원이나 모비스나 파워로직스나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종목들의 움직임은 오늘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로직스보다 더 강력하게 주가를 상승시켰었는데 하락 추세를 맞고 날 때 파워로직스가 이 전세를 역전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모비스와 파워로직스가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다면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건 파워로직스의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한다 그랬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해안을 드리는 거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주 월, 화, 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 테마는 단기성이고 단발성이고 지난주에도 끝날 수가 있고 길어야 이번 주 중순 정도면 결과값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하락에는 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시장의 키포인트는 내일은 신성 델타테크가 아마 키를 쥐고 주가를 한번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언제였죠? 8월 2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줬던 그 종목인데 자, 기법과 상관없는 막둥이의 토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무슨 기법입니까?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데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바로 들어갈게요. 가상화폐 테마인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이때였어요. 이때 잡았는데 그 이후에 언제죠? 수요일이었죠. 목요일과 금요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초전도체 테마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박살났고 지수가 박살나면서 개별 종목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모두 다 이해하시죠? 그 상황에서 오늘은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어땠죠? 에코프로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갔는데 그죠? 그러면 지난주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내려가고 코스닥 내려갈 때 뭐 올라갔습니까? 초전도체 올라갔죠? 그 상황에서 왜 이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는가? 개별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수익은 5%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3%에서 1차 매도를 이미 오전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매수했던 평균 단가까지 위협하지 않았으니까 지켜봤었던 거고 거기에 지수가 하락했는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더 큰 상승을 보여주겠죠. 거기에 전제 조건 뭡니까?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장을 마감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지금부터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며칠 이후에 더 큰 수익이 나면 들고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신테카 바이오. 와, 진짜 이 종목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지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언제였습니까? 월요일 날. 이 종목도 토르신으로 포착을 했는데 제가 신테카 바이오는 월요일뿐만이 아니에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고 제약 바이오 테마였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디입니까? 금요일이네요. 그죠? 금요일 날 포착을 했는데 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날 포착을 했는데 종가가 14,100원에 오늘 수익률 21%까지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붙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위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내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시켰다라는 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위협하지 않으면 충분히 지켜볼 수 있으면서 오늘 자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일정 부분 이상 해소를 해서 내 계좌에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은 대략 25% 정도 됩니다. 전량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부터 이 종목을 언급했냐면 언제부터냐면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기도 전인 이날부터였어요. 이날부터. 목요일 날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법이 떴으니까 무조건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은 무슨 관점이었냐면 장중에 신테카 바이오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뭔가 이상했단 말이죠. 뭐가 이상했냐면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다시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목요일 날 토르 기법이 뜨기 바로 전날인데
전날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갭을 띄워서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였었고 왜? 목요일 날 뭐였습니까? 우리 지수가 초전도 관련주들 때문에 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상승했었던 개별 종목이었죠. 개별 종목인 상황에서 만약에 금요일 날도 초전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면 근데 거기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준다면 무조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 장중에도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요일 날 갭이 뜨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 그러면 목요일 날 샀던 가격보다 금요일 날 매수하는 종가 가격이 더 높죠. 높으면 목요일 날 산 형님 누님들은 좋겠지만 금요일 날 산 형님 누님들은 손해 볼까요? 아니죠. 토르 기법이 뜨면 무조건 상승인데 손해를 볼 일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신테카바이오가 제가 자랑하려고 들고 나온 겁니다. 단 하루 만에도 올라갔고 이틀 동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주는 조금 길게 느껴졌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월, 화, 수 형님 누님들 뵙고 목, 금, 토, 일을 너무 푹 쉬었나 봐.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좀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제 차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낮을 땐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파란색 저항선은 뭔가요? 우리 앵커님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뭐죠? 파란색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은 이제 주가가 저항을 받는 부분을 그렇죠. 저항선이라고 하겠죠. 주가가 네. 저항을 받는 부분이 되면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미 매수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갈 땐 언제든 매도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선 3개가 있어요. 토르 기법으로 깡! 포착이 됐었던 황금색 수평선,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형광색 수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검은색 수평선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되는 수평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더 충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금세 다시 주가를 형광색 저항선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한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법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토르 기법 첫 번째, 우리 앵커님 첫 번째 네.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토르 기법의 첫 번째 조건, 종가와 관련된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종가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 그렇죠. 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봉인데 왜 기준봉의 종가만 큰 폭으로 상승하면 되냐에 대한 의문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 상승 출발한 종목에서 기준봉을 찾습니다. 이미 상승으로 출발을 해야 해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 기준봉이 나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락을 시작한 가격 그리고 내려오는 그 구간이 다 뭡니까? 저항이죠. 그런데 상승 추세로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기준봉이 뜨면 뭡니까? 저항선을 돌파하고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저항 하나만 남겨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항선까지의 갭을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기법이고, 그러면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 두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증가를 하느냐?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죠. 그러면 누군가 매수 매도의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매수 매도와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그 싸움 구간보다 더 큰 폭의 거래량이 혹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건 양봉이죠. 그리고 심지어 큰 폭의 상승을 한 양봉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매수세가.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면서 나오는 캔들의 모양이 좋다면 거래대금이 줄었다? 뭡니까? 응축했다. 그러면 응축한 다음에 뭐 한다? 상방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세 번째 조건이에요.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종가 베팅을 하죠.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은 장중에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내려오면요. 거기에서부터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기준봉보다 큰 폭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하락을 가면 그거는 진짜 하락 추세예요. 이 하락 추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하지 않는 조건, 횡보하지 않는 조건, 이 2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우리는 뭐만 본다? 상승하는 조건만을 찾기 위해서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가 베팅이란 무엇이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매매하는 방법인데 왜 10분 동안만 매매해도 괜찮냐? 종가 베팅을 할 때 종가의 가격은 3시 30분에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시 20분에 나오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간다면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보다 내려갈 경우에는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해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시 20분의 가격을 미리 확인을 하고 3시 30분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지 아니면 20분과 동일하게 끝을 내는지를 우리 눈으로 10분 동안 지켜보고 종가 베팅,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그리고 하루에 매매하시는 분들 몇 시간 동안 지켜보시나요? 짧게는 9시부터 3시 반, 길게는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지켜보시죠. 그런데 기법으로 인해서 이미 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냥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된다. 언제입니까? 종가 베팅 시간에. 맞죠? 그런데 시장가 주문을 꼭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3시 20분의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3시 30분에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넣었던 매수 가격은 3시 20분의 지정가입니다. 지정가. 그러면 3시 20분의 지정가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매수를 걸었던 주문은 3시 30분에 장이 끝나면서 아래쪽에 걸려 있겠죠. 매수 대기, 미체결로. 그래서 이 미체결을 안 시키고 무조건 우리는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가 주문을 넣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시 30분까지 20분 동안을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한다라는 거 짧게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5색 선을 차트에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건데 오늘은 재밌는 거 준비해 왔어요. 뭐 할 거냐면 제가 안 합니다. 우리 현정 앵커가 직접 제 수식을 형님 누님들께 선물로 전달해 드릴 건데 얼마나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선물을 할지 아니면 얼마나 섹시하고 요염하게 선물할지 한번 같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 지금부터 보시죠. 주문이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르 종목 앞서서 또 리뷰도 해주셨는데요. 8월 2일 토르 종목이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였는데 5%가 넘는 또 급등을 보여줬고 8월 4일 종목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20%가 넘는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토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앞서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신호 검색기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저희가 선물로 짜자잔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검색기 3글자만 입력하셔도 저희가 검색기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2가지 방법으로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8784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 큰 급등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최인성 전문가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야, 이거 우리 앵커님이 선물 하나만 드리랬더니 2개를 드려버렸어요. 그죠?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건 신호 검색기인데 조건 검색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내 선물을 먼저 유포를 한다고? 두고 보세요. 복수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입니다. 에이블 CNC인데 뭐 하는 회사냐? 화장품 테마로 엮여 있고요.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엄청나게 행사를 많이 하면서 매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화장품 판매 기업입니다. 브랜드 미샤를 뒤이을 프리미엄 한방 브랜드 초공진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이 20%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별로 크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IMMP, 에이블 CNC 상시 매각 체제로 전환한다. 언제든지 매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뭡니까? 토르 종목이죠. 매각에 대한 뉴스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우리가 포착한 다음에 매각 뉴스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저 진짜로 날라다닐 겁니다. CJ, CGV 아무도 잡지 말아라. 거기에서 미쳤냐? 그걸 왜 잡냐라고 말씀하실 때 남들 다 노라 그럴 때 저 혼자 방송 나와서 예스라 그러고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 식으로 에이블 CNC 또한 한 번 더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역사, 이 상시 매각 뉴스가 우리가 손절하지 않는 구간 안에서 주가를 흔들고 있을 때만 나와준다면 저 방송 나와서 뛰어다닐 겁니다, 형님, 누님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관련주, 오가니티 코스메틱,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코리아나 등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오가닉 코스메틱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코로나의 영향일까라는 거죠. 왜입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외출을 할 때 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쓸 텐데 이 종목은 바닥으로 점차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테마로서의 하락이라고도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종목을 진입하기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현재 주가 172원인데 저 막둥이 인성이는 동전주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동전주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설명이 길어질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 물어보시면 안 가르쳐줘. 그리고 두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바닥을 디디고 상승, 1차 저항 만들고 그 자리 갭 띄워서 상한가를 보내면서 2차 상승을 만들고 세 번째 윗꼬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또 띄워 올리면서 3차 상승을 보냈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또 올리려고 그래. 심지어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죠. 왜? 코스메카 코리아가 화장품을 잘 팔고 있나 보죠. 매출이 늘어나면 그 매출에 따른 수익의 기대 심리가 있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한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매출이 지속되는 동안에 수급이 같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런 3차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높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진입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볼 텐데 잉그루드랩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가 달라요. 이 가격 기억하세요. 11,700원. 주가가 하락했던 건 똑같습니다. 바닥을 디뎠던 구간도 비슷해요. 상승시키려고 했던 저항선 돌파한 구간도 비슷하다. 거기에 윗꼬리를 만든 가격 구간도 비슷했고 돌파하고 윗꼬리 만들고 돌파하고 윗꼬리 만들고 돌파했다. 더 심했다. 하지만 하나 더 남았다. 뭐? 11,700원. 이 가격 넘어가면 그때부터 못 들어가는데 그 가격 구간까지 아직 갭이 8%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없어도 거래 대금도 아직 큰 폭으로 터져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데 언제? 한 번만 눌려주면 좋겠어요.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한 번만 눌려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지금 이 박스 구간 잘 안 보이시니까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박스 구간 안에 한번 들어오면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이 안 붙어주기만 하면
거기는 바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줄면서 캔들이 내려와 주면 이게 바로 토르 기법으로 직행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기법이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힐 때도 있고요. 상승하다 잡힐 때도 있고요. 고점을 돌파할 때 잡힐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가 됐던 상승을 출발하는 자리에선 잡힌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에이블 CNC인데 이 종목은 자 첫 번째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어디다? 13,000원이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해서 바닥 뒤진 구간 똑같고 상승하려고 했던 구간 비슷하고 고점 돌파하려고 했던 구간 비슷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박스권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요. 장기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상시 매각. 그죠? 그러면 상시 매각 이슈만 터져준다면 13,000원까지 기대 심리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90% 상승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여기서만 팔아도 돼요. 그죠? 그리고 3%에서 1차 매도를 해놓는 건 국룰입니다. 국룰.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실 땐 이 3%에서는 무조건 수익을 한번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더 큰 상승을 할 때 수익금은 줄어들어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심지어 제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으로 드릴 때에는 리스크를 0에 수렴시키죠. 0에 수렴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시다가 화 입으시면 제가 보상해드리질 못해요. 그러면 여기 구간 어디입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35%가량 되는데 그러면 중기 차트로 보시죠. 어디예요? 오늘 종가는 7,270원인데 우리 노란 톡방 형님들은 이미 다 사셨어요. 형님, 누님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매수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지금부터 30% 올라간 자리에서 최종 매도를 해도 되고요. 3%에서 절반 팔았죠. 그리고 30%에서 절반 팔고 남은 25%는 어디에 팔아도 됩니까? 13,000원 돌파할 때 팔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시고 그 시나리오에서 무언가 하나 삐끗하면 그때 상승 추세에 아무 때나 매도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3%에서 1차 매도를 함과 동시에 뭡니까? 리스크가 0%예요. 0%. 그러면 남은 50%의 물량은 어디에서 팔아도 수익인데 가져갈 수 있겠죠. 왜? 리스크가 0%인데 굳이 안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으시려면 계좌의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맛있는 먹거리들을 드실 수가 있지. 치킨만 시켜놓고 치킨에 무만 먹으면 뭔가 허전하죠. 그러면 치킨에 피자도 시키고 족발도 시키고 골뱅이도 시키고 거기에 뭡니까? 소주, 맥주 뭐 다 시켜가지고 골고루 먹어서 맛을 보셔야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 뭐 좋아하시죠? 형님, 누님들? 뭐 좋아하세요? 뷔페. 그죠? 뷔페. 근데 이 뷔페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인데 제가 제 종목들을 왜 뷔페로 만드는 줄 아세요? 한 종목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시장 트렌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트렌드를 읽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포착되는 토르로 포착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고 제가 그 관점을 드릴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에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내가 안 들고 있으면 얘가 올라가든 말든 별로 안 궁금해. 그죠? 그러면 궁금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뉴스와 시황 그리고 시나리오를 알게 되신다면 점차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주식이랑 친화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밟아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이를 불문하고 전업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그 길라잡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디에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이 내용들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현정 앵커가 자꾸 욕심내는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제 기법에 대한 정보를 자꾸 달라 그러는데 형님, 누님들 이렇게 자꾸 뒤에서 뭐 달라 그래서 제가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현정 앵커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아니 근데 네. 이 토르 종목의 수익을 보면은 사실 기법에 대해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즘 시장 분위기만큼이나 정말 테마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흔들리는 종목 말고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해지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인성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들이 정말 이 뉴스와 재료와는 또 상관없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많이 또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이 기법, 소문만큼이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짝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노란 톡방 안에서 주시는 거죠? 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현정 앵커님이 노란 톡방에서는 아직까지 달라고 얘기 안 해서 안 주고 있어요. 네. 달라고 그게 하겠습니다. 이유니까. 왜냐면 편파적이잖아요. 왜 형님, 누님들 제 첫 방송부터 보신 형님, 누님들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야. 현정 아나운서가 아직까지 달라고 얘기한 거 못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편파적이지 않으려고 안 주고 있었는데 왜 안 주는지 아직도 몰랐나 봐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갈 텐데 다음 종목은 오리콤입니다. 오리콤 마찬가지로 오늘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이고요. 뭡니까? 대선 테마예요. 대선 테마의 첫 번째 파동, 1차 파동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 대선 테마인데 대선 테마 아직 대선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번에 1차 파동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고점에서 물리면 탈출은 가능하겠지만 기간이 1년은 걸린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상승에 수익을 내고 나오기 위해선 뭡니까?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무언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필요하겠죠. 그 기대감 제가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광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오리콤을 한번 볼 텐데 이재호 사회이사와 서울법대 동문이에요. 누가? 한동훈 님이. 그런데 신우영 사회이사와 27기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최근에 1위를 했죠. 그래서 한동훈 테마가 주식시장에 물 흐르듯이 스며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 오파스넷, 노을, 부방, 극동유화, 태양금속 등이 있는데 뭐 길게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차트 보면 되지. 자, 상승 추세에 저항 만들고 돌파하고 저항 만들고 아래로 빼면서 박스 구간 만든 다음에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 자리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구간, 이 가격, 그죠? 15,780원까지의 이 박스 구간에 상승해서 돌파하는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이 자리는 전고점 돌파가 되면서 뭐가 된다? 수급이 유입되는 자리가 된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에서도 매수할 수가 있고 당장 지금 살 수도 있는데 거래 대금이 한 번 정도 더 줄어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이 종목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올 수도 있겠죠. 궁금하시면 저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방인데 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점 아직 돌파 못했고요. 저항선 아직 돌파 못했고요. 아래 저항선 하나 더 만들어놨으니까 넘어야 될 산이 몇 개입니까? 3개. 왜? 1차. 그죠? 아니죠? 여기 저항선 1차. 두 번째 뭡니까? 여기 저항선 2차. 세 번째 뭐예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던 황금색 기둥이 나오는 황금색 수평선이 바로 세 번째 저항선이 될 텐데 그거 다 넘어야 전고점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넘어갈 자리가 많은 상황이 현재는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최소한 1차 저항선은 넘어가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해야 진입할 수 있지. 지금 당장은 부방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노을 보실 텐데요. 노을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뻔히 보이죠? 저항선 뻔히 보이죠? 하나 또 보이죠? 거기에 지금 위치 어디입니까? 핑크색 지지선 올라왔을 때 올려줄 때 올라갔어야지 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을이 해야 되는 액션이 뭐냐? 첫 번째, 위에 검은색 지지저항선과 토르기법의 지지저항선이 붙어버렸어. 엄청 강력하겠죠? 이거 일단 넘어가야 돼요. 그죠? 이거 일단 넘어가야 되고 넘어갔다가 횡보하더라도 지지를 밟는다면 우리 여기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자리 어디?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여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20%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봤을 때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뻔히 보여요. 저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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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선이네. 여기도 지지선이네. 여기 또 지지선이 만들어졌네. 근데 지지선이 하락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구간은 박스. 쉽죠? 이렇게 선 긋는 건데 선 긋는 방법이 저는 너무 오랫동안 10년 넘게 긋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보여요. 근데 형님, 누님들은 이거 잘 못 그으실 거 아니에요. 그으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모르시겠다면 물어보시면 돼요. 종목, 이 종목 뭔데? 내가 이 종목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선 긋는 거 맞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 안 봐드리겠습니까? 봐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오리콤, 오늘 가져온 오리콤인데 이 차트 보세요. 저항, 뻔히 보이죠? 제가 마음은 이쁜데 선 긋는 건 삐뚤어졌어도 말은 잘해요.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했던 자리. 그죠? 돌파해서 저항선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주가가 재차 하락하면 여기서부터는 이 저항선이 아니라 이 구간을 지지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선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상황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들어졌는데 고점을 돌파했어. 그러면 여기와 2차 저항, 1차 저항, 그리고 여기는 1차 지지선이 되겠죠. 근데 1차 지지선을 이탈했네. 그러면 이탈했을 때 이 구간을 어떻게 넘는지 봐야 되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뭡니까? 2350원 기억하세요? 넘어가면서 뭐가 떴습니까?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우리는 235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파란색 저항선도 큰 폭의 상승을 줍니다. 약 25%가 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점을 이렇게 낮춘 상황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박스 구간이라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고 우리한테 뭐다? 오히려 좋다. 박스권 돌파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리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냥 기법 떴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기법 떴네. 나 그럼 이 종목 매수해도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설명해도 괜찮겠네. 간단하죠? 기법이 뜨기만 하면 돼요. 안 뜬 종목 가져와서 오늘은 이 얘기, 내일은 저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이 기법 뜬 자리 언젠가는 또 포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수익은 나왔는데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왔죠. 그러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퐁당. 그죠? 퐁당.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큰 폭으로 올렸는데 한 번 눌렸으면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려야겠죠? 그러면 과거 시점은 눌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기법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번에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계획을 짜 놓으시되 우리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만 올라가면 여기에서부터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안 낸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0%라는 거. 그죠? 그러면 못 먹어도 고야. 맞죠? 독박 쓸 거 없어요. 그냥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끝이냐? 마지막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 우리 현정앵커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보다 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가 바로 메가토르 기법인데 메가토르 기법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현정앵커 통해서 두 번째 선물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선 전문가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조건 검색식뿐만 아니라 또 적용 매뉴얼 그리고 수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신호 검색기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두 선물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의 이번 주 대응 전략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야기를 네. 듣다 보니까 지금 황금색 지금 토르 그 빛기둥이 떴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잡아야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는 이미 이 종목들을 잘 잡으셨겠지만 네. 나는 아직 노란톡방에 입장하지를 못해서 지금 이 타임특가 종목 내가 앞으로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노란 톡방을 들어오지 않으셨어도 자, 빈 화면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 톡방을 아직 들어오시기 전인데 오늘 드렸던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종가 가격 있죠? 종가 가격보다 주가가 낮다면 매수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려갈 땐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매수한 가격으로부터 3% 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 상황에 종가보다 낮은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그죠? 낮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는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종목 토르기법 2개, 메가토르 하나밖에 포착이 안 됐는데 오늘 거 놓치셨어도 내일부터라도 기분 좋게 우리 같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뚜둥. 메가토르 기법 명신산업입니다. 메가토르 기법. 뭡니까? 토르 기법은 3%의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반해 메가토르 기법은 뭡니까? 5%를 기본 수익으로 만들고 가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토르 기법은 단기적인 차트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중기로도 끌고 갈 수가 있으면서 여기에서도 수익 구간이 크다면 장기까지 포트폴리오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메가토르 기법은 시작부터 중기예요, 중기. 시작부터 중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 바닥 구간 어딘가에서 포착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힘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시속 올라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뭐 20, 30, 50, 80, 100 올라가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죠. 메가토르가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급하게 상승하면 급하게 눌릴 가능성이 더 큰데 천천히 올라가다가 슈팅이 나온다면 이 수익금 충분히 큰 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메가토르 기법이라는 거고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테슬라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마찬가지로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경량화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모회사 MS 오토텍은 국내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테슬라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신산업은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테슬라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죠? 배터리 가지고 솔직히 지금 자동차 빼고 어디에 사용해요? 일상생활에.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테마가 2차 전지인 거고 2차 전지 테마에 섞여 있으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은 테슬라의 관련주들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러면 관련주 한번 보시죠. DIC, 한우시스템, 아모그린텍, CTR 모빌리티인데 아모그린텍은 형님 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FPCB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CB, FPCB 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거는 제가 공돌이라서 짤막하게 공돌이 자랑 한번 해본 거고 자,
DIC 볼 건데 DIC도 마찬가지죠. 저항선 7,650원. 1차 지지선 어디입니까? 바닥 구간. 2차 지지선. 이거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상승하면서 나오는 저항선 하나 그려보고 바닥 저항선 한번 그려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선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포착이 될 때, 잘못 설명드렸네요. 주가가 포착이 될 때 이 가격을,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DIC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DIC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기 위해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명신산업도 같이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종목 한원시스템입니다. 한원시스템 최근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어요. 그죠? 근데 포착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매수가 근처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1차 저항선, 검은색 수평선, 지지저항선,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왜?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박스 구간이지만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은 곧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모그린텍인데 주가가 고점 찍었죠. 저항선 돌파했죠. 그리고 바닥 지지선 만들 수 있는 거고 바닥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차트 캔들의 모양으로 봤을 땐. 그러면 아모그린텍은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명신산업.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저항선 만들고 지지선 만들고 지지선 바닥 만들고 그다음에 포착된 자리가 어디다? 검은색 저항선과 토르 기법의 저항선만 돌파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뭘로? 2차 전지의 핵심인 테슬라의 매출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메가토르가 깡 뜨면 뭡니까?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죠. 그죠? 종가 베팅을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어디입니까? 1차 10% 정도 되네요. 근데 우리는 5%만 수익을 내도 되니까 욕심이 나신다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2차 어디입니까? 25%가 조금 더 넘는 가격. 여기까지 상승이 끝일까가 아니죠. 전고점 돌파할 거고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은 단기가 아니라 시작 지점이 중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것만 이해해 주시고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메가토르 기법 종목만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토르 기법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되 너무 힘들게 따라오려고는 하지 마세요. 종목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은 정말 빨리 드리려고 21분 되자마자 종목 다 드렸어요. 그죠? 3시 20분에 블라인드 쳐지자마자 1분 만에 종목 드린 이유가 뭐예요? 형님, 누님들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커피 드시면서 매수하시라고 오늘은 좀 더 빨리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메가토르가 섞여 있지 않았는데 메가토르 언제 떴습니까? 3시 30분에 떴죠.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장후 시간에서 매수하셔도 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의 종가인 18,840원보다 주가가 낮으면 매수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안내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가토르 기법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선물을 드릴 건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형님, 누님들께 해드리고 있는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토르 신호 또는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죠. 그러면 종가 베팅 이후에 그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시나리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 가격은 위험하다, 이 가격에서는 매도해도 좋다, 아니면 지금부터는 수익 구간이시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노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 두 번째, 시장 주도주를 분석해서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였습니까? 초전도체. 초전도체 제가 지난주부터 매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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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형님, 누님들은 초전도체를 직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셨어요. 다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관점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 누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려야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투자금으로 제 기법의 종목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과 검색기를 드렸는데 이 자료집도 우리 현정 앵커가 마무리를 하면서 같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받아보실까요? 네, 인성 전문가님의 10년 노하우가 담겨있는 64페이지짜리 자료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토르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특급 배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